먼저 차장님. 네. 먼저 인사 관련 질의 드리기 앞서서 지금 얼마 전에 그 계엄군이 국회에 단전하는 게 6분간 단전하는 게 지금 아마 경찰에 경찰에 아마 수사 의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전뿐만이 아니고 그 호수로 문을 다 봉쇄를 한 요런 것들이 지금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거 상황들을 굉장히 좀 중히 파악을 하고 예, 수사가 수반에서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인사와 오늘 관련해서 어떤 절차의 문제, 너무 빨리 승진,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즉, 경찰 인사도 결국은 국민 공감되는 거잖아요. 모든, 내부만의 문제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장관 후보자가 되면, 국민의 신뢰도 어떤 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정을 그 부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경찰의 신뢰가 이렇게 깨진 줄 아십니까? 첫 단초가? 여러분 여기 경찰분들 다 계셨겠지만, 그때 청장님하고 서울청장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국회에서 TV 보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설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우리들 앞에서 거짓말 할 거라고 누구 한 명 생각했습니까? 근데 단지 얼마 있다가 세상에 저희들 의원들끼리 모여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장님이 적어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여야 다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 기반 자체가 깨진 겁니다. 그건 의원들뿐만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TV 보고 알았다는데 이렇게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며칠 후에 다 체포되고 수사받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럼 이번 인사의 본질은 뭐냐? 빨리 승진하고 절차 문제 있지만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즉, 이 계엄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국민들이 현재 어떻게 보고 있나 경찰을.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조심해야죠. 평상시보다. 절차를 거쳤으니까 문제 없다?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쌍방의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까 지금 나오셔서 나는 참고인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단전 단수 관련해 가지고요. 행안부 장관님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오늘 압수수색 다 들어갔죠. 사무실에. 이거 소방청장님 지금 집과 사무실 다 압수수색 들어갔죠. 사무실에 압수수색 받고 있다고 압수수색 들었습니다. 받고 있죠. 현재. 예.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본 저변에는 계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박현수 국장은 이 의원이 제기를 한 건 수발신을 청장과 세 차례나 했고요. 15초, 42초, 50초. 그리고 그 바쁜 때 핵심적인 시간에 영등포 경찰서장과 통화를 했죠. 그리고 답변은 상황 문의를 했다. 영등포 서장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안부 나눴다고요?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경비국장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 상황을 통제하는 핵심 멤버들하고 다 통화한 거 아닙니까? 12월 3일 날 11시 10분경 다음에 11시 35분경 전화를 했잖아요. 경비국장한테. 그리고 또 1시 16분경에 행안부 장관한테 통화를 했잖아요. 즉 이 사람이 본청장, 서장, 경비국장, 행안부 장관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안 씁니까? 그것도 이 계엄 그 상황 안에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한 거죠. 즉 국민 또한 이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이런 때 인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차에 문제 없다? 이분들은 더 조심해야죠. 이런 때에는 그게 최소한의 국민들이 경찰을 보는 신뢰에 떨어진 공감 능력이 있다면 더 진중했어야죠.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은요, 정말 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군하고 경찰이 이번 계엄에 관여했잖아요. 주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왜 인지를 못합니까? 왜 이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하는지 계속 그러면요. 오늘식의 답변은 계속 하십시오. 절차에 문제 없었다.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그걸? 이런 때는 설령 할 수 있었어도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더 진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재 국민적 정서와 맞는 인사죠.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새기면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제가 저번에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는데 제가 이제 TV를 봤어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우리 아마 사무총장님 정말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생각이 드냐면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진실과 팩트가 있고 증거가 존재해도 설득을 하려도 대화가 안 되니 딱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표정 요즘 TV에 나오는 사무총장 뵈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도 그 힘드신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헌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 쪽에서요. 제가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이거 헌재를 의도적으로 어떤 신뢰를 훼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선거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가 그때 헌재를 봤을 때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 내용이 그 21대 국선에 예. 관련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예. 예. 그 변호인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선관위 채용 비리나 그 투개표 관리상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을 들면서 자꾸 이렇게 부정선거로 연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엿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소추와 기각 각하되었죠. 네. 그런데 이게 사회 일각에서는요, 대법원에서조차 신뢰를 못하고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5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